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취업 전문가 주은희입니다. 자, 드디어 삼성 면접 시즌이죠. 삼성 면접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요청에 맞춰서 완벽하게 삼성 면접을 좀 공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강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삼성이 이번에 조금 진행이 더뎠죠. 그래서 이제 텐션이 좀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꾸역꾸역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 하나는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답변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외우셔서 그대로 읊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을 가지신 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삼성의 경우는 정말 인터뷰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류에서의 어떤 스펙적인 요소들, 나이, 학력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직무에 관련된 경험, 직무 역량들을 주요하게 보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면접 보실 때는 하나하나 외워서 말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해당 직무에 내가 입사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것들, 경험 몇 가지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경험들은 기왕이면 직무에 관련된 경험인 것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적인 경험들, 그리고 이왕이면 직무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공계열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 전공 팀 프로젝트, 뭐 공모전 이런 경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직렬, 뭐 마케팅, 영업 이쪽 직군분들은 인턴 경험이나 마찬가지로 공모전 경험, 좀 직무에 연관된 경험들을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전공하신 분들, 석사까지 진학하신 분들은 일단 본인 논문이나 전문성에 대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삼성 면접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넘기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넘기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5월에서 6월 중이라고 하는데 늦어졌던 거죠. 네.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서류, 자소서 평가, 그래서 정성, 정량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 검사, 그리고 필기 전형까지 마쳤고, 이제 직무 면접. 근데 이제 기업마다, 계열사마다 면접 전형이 조금 다르죠. 이제 원데이 면접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계열사는 직무 중에서 이제 뭐 PT랑 역량 면접만 진행이 되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PT 그리고 이제 창의성 그리고 역량 면접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실제로 계열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계열사는 어떤 면접을 선택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성 면접입니다. 일관성 있게 하시는 거. PT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PT는 전공 분야, 그리고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조금 준비를 해 주셨어야 해요. 근데 이미 내가 준비를 잘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트렌드, 기술 트렌드라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맞춰서 미리 PT 면접 좀 세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PT 면접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저희 취업 노트에서 PT 면접 공략하는 방법 영상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는요, 추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질문들이, 기출 질문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뭐, 10년 후 갤럭시의 미래, 혹은, 뭐, 10년 후에 우리가 뭐 부산을 30분 만에 가게 됐다. 되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인데요. 자, 창의성 면접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창의성 면접은 추론,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면접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강박을 좀 버리시고 내가 속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 내가 알고 있는 관심사들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10년 후 갤럭시의 미래다. 여기에서 이제 기술 직렬, 전자, 기계, 화공 이쪽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특히 전자, 기계 쪽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어떻게? 지금 현재 기술. 그래서 항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에 와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의 형태로 와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명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현재 갤럭시는 이런 형태고, 이제 폴더블, 요 정도까지 진화를 했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경우 OLED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요 정도까지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0년 후를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이 개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10년 후의 갤럭시의 미래는 이러한 기술을 탑재를 하고 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갤럭시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IT 쪽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나 AI, 딥러닝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10년 후에 갤럭시 미래는 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 정도는 이 정도로 개발이 되었는데 10년 후에는 딥러닝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실제로 AI 기술 수준이 이런 식으로까지 개발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갤럭시는 인공지능 비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정도까지의 컨텐츠나 이 정도까지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 효과까지. PT 면접이랑 약간 비슷해요. 다만 어느 정도 미래를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기술,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는지 정도죠. 문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핸드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이 갤럭시는 실제로 이런 형태이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거의 갤럭시 워치, 그쵸? 갤럭시 워치, 시계 형태지만 나중에는 홀로그램, 안경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꼭 안경이 아니라 여러 웨어러블 기기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안경이 될 수도 있고,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홀로그램이라던가 AR, VR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스크린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술 총동원하시고 이게 인간의 트렌드나 소비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공부를 미리 해주셔야 돼요. 창의적 면접을 잘 보시려면 삼성 만약에 전자를 지원하신다면 전자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 어떤 정도의 구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추론해 주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가슴을 탁 막혀 하시는 건 사실 인성 면접이죠. 역량 면접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우선 삼성 면접 같은 경우는 태도적인 부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기존에는 실제로 카메라를 놓고 대기실에서 영상으로 면접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대기실까지 가서 거기에서 영상 촬영을 해서 면접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면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인성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이런 필기, 인성, 서류 모든 평가들을 다 마치고 인성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 있게 어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기소개서를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직무 적합성을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본인이 직무 관련해서 경험하셨던 것들이라던가 자소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보셔야 될 게 바로 잡 디스크립션. JD. 요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 마케팅 직군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능력을 보유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영업 마케팅 직군이다라고 한다면 마케팅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이런 영업은 업무들을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이 JD에 써 있는 이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던가 투자 전략 수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경험들을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나는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경험도 했고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이게 다 JD에 있는 거죠. 요게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이 업무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나는 미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량 기준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관부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에피소드 하나, 그리고 트렌드를 분석해본 역량, 경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시장이나 제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매출 향상, 매출 증진을 만들었던 경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고객 응대, 직접적인 영업 혹은 고객의 니즈, 페인 포인트를 파악해서 실제로 기획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 성과를 좋게 만들었던 거 다섯 번째. 이렇게 에피소드 한 네다섯 개 정도 준비를 하시고 그걸로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역량 면접 잘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S 요인 보면 프로젝트 논문 특허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된 경험들을 미리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통계라던가 이런 지식적인 부분은 어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인턴을 경험하면서 이런 능력을 토대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도출했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딱 직면했을 때는 JD, 잡 디스크립션 열심히 보시면서 관련된 경험들 쏟아내셔야 하고요. 생산관리직군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논문이나 프로젝트 이런 경험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어떤 식으로 성과를 냈는지,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더 기술적인 용어들이라던가 내가 어떤 기술,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해당 결함이나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미리미리 좀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지원 동기 작성 전략인데요. 기본적으로 경영 철학과 비전, 인재상 등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인류사회에 공헌을 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 중에서 최고 지향이나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 인재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지셔닝을 할 거 하나는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변화 선도라던가 최고 지향이라던가 나는 삼성전자의 최고 지향 가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변화를 선도하는 그 부분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혁신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가치관 하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 가치관 영역이 이 사람의 어떤 성향, 소명의식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파악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늘 고정, 자소서 항목, 성장 과정 있죠. 이것 자체가 가치관을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 이번 성장 과정에 기술해 주신 키워드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지원 동기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원한 이유 미리 구성해 주셨죠. 자, 그러시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포부를 연결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일 잘 먹힐 자소서인데 창의적 면접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미래 기술이라던가 삼성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신사업 분야, 어떤 목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분들께는 이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현재 삼성은 이러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나는 이러한 흡사한 경험들을 해왔고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입니다. 샘플을 좀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업, 삼성전자 영업이라고 한다면 모듈형 맞춤 가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삼성에서 소비자의 니드를 반영한 업계 최초의 새로운 개념의 가전을 기획해서 누적 판매 200만 대 달성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떤 수업에서 비스포크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삼성은 MZ세대 기능적 니즈 그 이상의 자아 실현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도출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고객들의 자아 실현이라는 어떤 숨은 욕구를 끌어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품 판매 달성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성이 조금 더 젊은 세대, MZ세대들에게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가전, 리빙 제품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가전을 만들어 보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혹은 기술 직렬, 여기에서 이루고 싶은 꿈, 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CMO 타이틀을 유지를 하고 있고 CDO 분야에서도 1위 타이틀을 쟁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비전 제시. 그래서 목표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비전. 현재 비전을 내가 완벽하게 보았고 이 비전에 맞춰서 내가 기여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역량을 적합하기 때문이죠. 지원했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단기 목표,
특히 이 2022년 3분기 부분 가동될 사업 공장 생산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사공장의 플리 GMP를 성장 동력으로 세계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DSP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전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입사 후보부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명확한 거죠. 혹은 가치관. 저는 이 가치관 상생 추구 트렌드에 공감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 분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저는 삼성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변화 선도의 가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량에 맞춰서 저 역시 이 가치관에 공감하면서 이런 변화 선도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프로그래밍이라던가 통계 이런 부분까지 제가 제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서 삼성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보시면 삼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플랫폼화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혁신 가치에 공감하여 지원하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경제학과 소프트웨어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이렇게까지 혁신을 만들었고 삼성에서 이러한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여러 가지 포인트로 작성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문장화하시기보다는 이건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끔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고 그걸 숙지하셔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출 질문들. 실제로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점, 어학 성적, 학력, 공백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 수상 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언제든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학점에 대한 답변 방법, 어학 성적에 대한 답변 방법, 공백 기간, 그리고 경력사항에 관련된 답변 방법들은 면접의 기술 참고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저랑 태영쌤이 하나하나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셨던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기출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성장 과정에 나오는 가치관 요거를 좀 기억하셔서 만약에 요걸 살짝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성장 과정에는 혁신 가치를 썼는데 나는 좀 조직 적응력을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자소서에 있는 혁신 가치 그리고 조직 적응력 두 가지 다 어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내가 혁신 가치 정리하셨다고 혁신 가치만 막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약간 뭐 이거를 가지고 막 시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소서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에 있어서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다른 답변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면접 준비하시고 채용 전형이라던가 세부 답변 내용이라던가 PT 면접이라던가 이런 면접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필기 정보들 새로운 채용 소식들 계속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해커스타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조댓9월 아시죠? 눌러주시고 보시면 여러 가지 PT 면접이나 자료집이나 여러분들께서 면접이나 자소서를 지원하실 때 도움될 만한 자료 많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은 더 양질의 취업 노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때 만나요.